안녕하세요. 만담포차입니다. 여러분은 미스터리 하면 어떤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외계인? 귀신? 내 인생? 등등. 여러분 모두 각자 다른 모습을 상상하실 텐데요. 오늘의 미스터리, 범죄입니다. 범죄란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을 말한다 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 주위 사람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절대 범죄를 하지 말았으면 또 범죄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겠죠? 만약 일어나게 된다 해도 경찰들이 발빠르게 범죄자를 체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되길 바라는데요. 하지만 슬픈 사실은 경찰이 세상 모든 범죄를 풀 수는 없고 이를 모두 예측하여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현재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1987년 11월 22일) 미국 시카고의 9시 뉴스에서는 이날 열린 시카고 베어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미식 축구 경기 하이라이트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한창 선수들의 경기가 절정에 이르고 시청자들의 손에 땀이 날 때쯤 갑자기 방송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며 찝찝하게 생긴 가면을 쓴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시 미국 ABC 방송에서 방영하던 드라마 맥스 헤드룸의 에디슨 얼굴을 본따 만든 가면이었는데 화질은 좋지 않고 전송 상태가 불안정했습니다. 소리도 제대로 전송되지 않은 영상이 약 25초간 방송되다가 방송국에서 전파를 바꿔 이는 중단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2시간 뒤 11시 15분쯤 다른 방송국 드라마가 방영 중일 때 또 한 번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화질과 음성이 나왔는데 아주 불쾌한 기계음 소리였습니다. 이상한 말을 내뱉고 이리저리 펄쩍 뛰어다니며 기괴한 행동을 하였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파리채 같은 걸 들고 그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행동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 3시간 동안 방송을 방해한 사건인데요. 이는 맥스 헤드룸 전파 납치 사건이라고 불리며 불법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가로채어 방송하는 전파 납치의 정석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루머가 난무하고 있고요. 사람들은 해고당한 방송국 직원들이 앙심을 품고 벌인 일이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시카고의 한 10대의 만행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996년 12월 25일 미국의 콜로라도주 존 베넷 램지 가족은 그들의 이웃인 화이트 부부의 자택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였습니다. 신나는 파티 후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다음날 아침인 12월 26일 이들 자택 계단에 협박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에 연락하겠다는 내용과 경찰에 신고하면 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6살 난 여자아이 존 베넷 패트리샤 램지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범인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후에 경찰이 도착하였지만 이들은 용의자를 찾는데 급급해 보였고 그 사이 존과 이웃 화이트가 경찰들이 조사하지 않은 지하실을 탐색하던 중 와인 창고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평소 좋아하던 하얀 담요에 덮인 채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져 있었고 범인이 사용한 둔기에 맞아 머리에 큰 상처가 나 있었으며 끈의 목이 졸린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두개골 손상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3세가 되던 해부터 미소녀 선발 컨테스트에 참여하여 많은 주에서 트로피를 받을 정도로 귀여운 외모를 가졌는데 대회 우승을 위해 윤기나는 금발을 유지하며 치아 미백과 치아 교정을 하고 고가의 드레스와 액세서리로 치장하였는데요. 이에 사람들은 지나치게 눈에 띄게 하는 무리한 행동으로 아이가 소아성애자의 표적이 되었다며 부모에게 맹비난을 퍼부었고 또 부친이 성추행 후 살해했다. 모친의 남편이 딸에게만 관심을 주어 딸의 미모에 시기하여 죽였다는 등 흉흉하고 말도 안 되는 의심으로 사건의 추측을 기하며 이들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콜로라도 경찰은 수사 처리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당시 사건 현장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여 가택 훼손이 심했다고 합니다. 외부 침입이 없었다라는 말과 달리 당시 지하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외부인으로 추측되는 발자국이 있었음에도 램지 가족들과 그 이웃들을 의심하여 그들의 알리바이에만 신경을 써 현장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의 용의자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는데요. 그런데 22년 만인 2019년 당시 램진의 이웃이었던 게리 올리바가 자신이 존 베넷을 해친 범인이라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증거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은 이미 2001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이며 아직까지 범인은 체포되지 않은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3월 8일 이날 당시 오전 12시 40분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항공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227명과 말레이시아 승무원 12명으로 총 239명의 사람이 탑승해 있었는데요.
오전 1시 20분경 잘 있어 말레이시아 370이라는 교신이 마지막이었고 항공기는 항로를 따라 잘 이동하던 중 1시 40분경 돌연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전혀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고 그 탑승객 중 2명이 위조 여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테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이란으로부터 독일로 망명을 시도하던 19세 이란인인 것으로 밝혀져 테러의 가능성은 낮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찰들은 항공기 기장이 가정 파탄으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 추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는데요. 공군 레이더망 분석에 의해 마지막 교신 이후 비행기가 급속도로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탑승객 중 그 누구도 휴대폰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문자 한 통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4년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비행기의 잔해나 주검이 발견되지 않아 희대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탑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순위는 제 주관적인 생각대로 정한 것이며 아직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하기에 다음에는 더 놀랍고 더 이상한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이상 만담포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